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개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죠.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활용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저희 설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12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개장과 동시에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같은 흐름인데요. 먼저 S&P는 2640포인트 지지되면서 2641.7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반에 하락폭을 좀 빠르게 만회하는 상황이죠. 6512포인트까지 반등하면서 0.21%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역시 이런 흐름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죠. 0.59%까지 상승하면서 1.2391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좀 더 빠지면서 유로FX 반대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이전에 터치했던 가격대죠. 1327.4달러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분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앞서서 58달러 초반대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중반대 가격대 지켜가고 있습니다. 58.65달러로 1.21% 빠진 가격대 움직이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하고 30분 정도가 흘러간 시작인데요. 주요한 점은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에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좀 움직임이 좀 적어드는 것 같고요. 일단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후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일단은 1.24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예측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도 58달러 후반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변화되고 있는 시장 흐름 안에서도 어떤 시장 흐름이 유효한지 잠시 후에 또 계속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죠. 크루드오일까지 짚어드렸는데 네 번째 골드까지 바로 짚어드리기 전에요. 현재 구간에서 또 뉴스가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김경훈 PD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EA 쪽에서 미국 셰일 공급량이 원유 수요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셰일 기업 쪽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균형을 이룰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IEA 쪽에서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소시에테 제네럴 쪽에서 유로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엔 대비 유로가 하락세인 점을 밀어볼 때 달러 대비 유로의 상승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고요. 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ECB의 드라기 총재가 비트코인 규제가 ECB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변동성 높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ECB가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라기 총재가 이것은 ECB가 해야 될 어떤 책무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미국 셰일에 대한 공급량이 원유 수요를 좀 넘어설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유로와 엔에 대한 하락, 그리고 유로 달러 상승에 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네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에 나온 뉴스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 이슈 골드 빠르게 좀 짚어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 골드인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골드에 대해서는 조금씩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27.5달러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골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마스터님 관망 계속해서 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저와 해설위원님 그리고 김경영 PD까지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현재 상승,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네, 해설위원님 골드에 대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은 오로지 달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약간 덜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거는 뭐냐면 유로하고 골드를 보시면은 유로가 좀 더 달러에 빨리 반응하고 골드가 좀 덜 반응한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 덜 반응하긴 하지만 달러가 좀 약세가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만 지켜놓고 봤을 때는요. 근데 다만 그것 때문에 이제 골드는 좀 약간 상승했다가 이제 좀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달러 쪽에서 좀 우리가 좀 많이 힌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가 다시 약세로 살짝 밀려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골드가 상승하기는 조금 더 편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크루드 오일이 왜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달러가 약세가 되면 결국 크루드 오일은 지금 지지받는 상태에서 다시 반등하기도 좀 약간 쉬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락이라고 아까 얘기는 오일 같은 경우는 하락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세게 밀리기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달러가 약세된다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일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가권에서는 달러 영향력이 적지만 고가권에서는 상당히 좀 달러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도 골드도 지금 달러 영향력을 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은 살짝 눌림이 주고 갈 가능성이 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이제 설날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좀 어느 정도 또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달러가 구조 계속 약세가 가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달러는 약세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있고 GDP 성장률이죠. 이것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GDP 성장률, 그 다음에 기준금리, 그 다음에 물가. 이 순서대로 퍼센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DP 성장률이 3% 나오면 물가는 2%, 금리는 2%야 되고 물가는 1%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딱 따지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니까 금리도 올라가는 거, 금리 올라가니까 물가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수 같은 경우가 살짝 밀릴 수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수를 올릴 만한 견인으로는 인프라 투자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달러를 푸는 기조로 계속 가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푸는 기조는 계속 갈 수 있다. 사실 무너시 장관 약달러 얘기했고 그 다음날 바로 드라기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 말을 트럼프가 번복했지만 사실 제가 그때 얘기 들었던 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패가 이미 다 보여진 거다. 문희시 장관 말 한마디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일 거기 때문에 그 약세가 이번 주간에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거기 때문에 골드도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방으로 보고 계시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가격대 좀 짚어주신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보실까요? 예, 가격대는 일단은 뭐 그래도 일단 1340은 일단 돌파해줘야지. 일단 이 상황에서 조금 살짝 올라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골드는 기본적으로 골드 하나만 보긴 좀 그렇다는 부분 얘기 드립니다. 왜냐면 골드가 제가 얘기 드리면 골드는 한 200년 동안 달러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뒤로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축통화가 된 뒤로는 정말 골드는 지금 몇 천 년간 계속 기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골드는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옛날에 신라시대에 황금 그 왕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드는 계속 희귀성을 계속 인정받아왔어요. 인정받아왔는데 그거 도전한 게 지금 달러였고요. 달러가 도전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상황인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비트코인이 살짝 껴든 거예요. 그러니까 껴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껴드냐 완전히 껴들지 못하냐인데 그래서 골드하고 약간 근데 골드가 원래는 원래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해야 되는데 지금 골드를 약간 대체하는 약간 그런 속성. 왜냐하면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골드를 대체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인 가격도 같이 우리는 항상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드가 1340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려면 비트코인도 좀 더 밀려야 되겠죠. 네. 근데 곧 비트코인 지지라인은 좀 강력해서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시장 보시면 지금 알트코인들 지지라인이 어느 정도 좀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좀 확인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1340달러까지에 대한 상승, 네,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영 PD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우선 지금 아시아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달러 계속해서 또 하락하는 국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의 하락세에 좀 힘을 입은 모양인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가 여전히 뭐 리스크로부터 좀 어떤 안전자산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지난주 하락세로 인해서는 그다지 좀 상방으로의 힘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그 골드가 아니라 달러를 피신처로 택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고요. ABN 쪽에서의 이 분석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개선되면서 골드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이제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위험자산과 골드가 함께 상승하는 일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 CPI 지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골드의 향방 역시 이 CPI 지수의 향방에서 좀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기 때문에 달러에는 지지세가 되고 그만큼 골드에는 하방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모든 지금 거의 상품에 있어서 CPI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뭐 수요일 발표되는 이 CPI 쪽에 많은 종목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예상치보다 좀 상승 높게 나왔을 시 골드 하락에 대한 가능성 추가적으로 좀 외신 쪽에서 의견도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골드에 대해서도 관망 의견을 들어주신 마스터니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뭔가 크게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자, 우선은 저희가 뭐 했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추세로 고점에서 1315 지수까지 매도 추세 드렸고요. 아래 자리는 1315, 그 다음에 1295 지수 두 자리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올청 매도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빠질 때는 이 자리 깨고 내려가는 걸 보겠다. 그래서 매도에 반등할 때 맞고 이 자리까지 롱포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뭐 했냐? 자, 오전 중에 그 서울경제에서 개장 방송 끝난 다음에 리딩을 막 시작하면서 얘네들은 눌림에서 오늘 매수 잡고 13330까지 끌고 간다. 이 자리에서 매도 친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구간 눌림이 크지 않아서 대다수가 못 잡았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방송국 오기 전에 정확하게 17시부터 리딩을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 그냥 매도 드렸습니다. 물어봐서 말 더럽게 안 된다고 매도 다시 드렸습니다. 치라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뭐 보자면 이렇죠. 추세 상단부 매도 쳐야죠. 장이 보합인데 왜 안 칩니까? 걔네들 목표 1329 지수 정확하게, 아니 9달러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슈팅 자리 7.5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매도 관점에서 얘네들 혼조세 뛰고 있죠. 자, 얘네들 어떤 자리까지요? 분석 안 해봐도 뭐 뻔할 겁니다. 추세 저항 자리겠죠. 뭔 자리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저희가 서울경제를 통해서 무료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다수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 같이 무료로도 다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들 목표의 오버슈팅 자리들, 그 다음에 매수로 갈지 매도로 갈지 얘네들은 결정 못하고 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7.5부터 9.0을 막아내면 매도를 계속 시도하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깨지 못한 애들은 그냥 혼조세들 그림입니다.
그래서 관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큰 그림상에서는 우선 작은 그림들 오버슈팅 자리가 있지만 이 자리에 찍을 확률은 30% 미만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구간들 지금 매수로 가려는 애들 이미 빠져서 이 구간들 넘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 저항들 갖고 있는 아이들 넘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 돌파가 없기 때문에 매도 관점이 유리하겠으나 저희가 보는 그림들은 이미 추세 매도가 끝났기 때문에 매도 관점의 반등 여력,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그림을 보고 있냐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저만의 착각인지는. 하지만 이 윗구간 저항, 그 다음에 아랫구간 지지력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이 바운더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동에 대해서 중간 보합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림들, 메인 그림들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그림들은 추세를 깨고 나서 아랫구간을 13240대를 근처로 와서 반등했을지 걔네들 손절 잡고 추가적인 그림을 볼 수 있지 추세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은 부합 구간 여전하다. 그래서 관망하시고 나서 추가적인 배팅을 새벽장 서너 시까지 보실 생각하고 배팅을 하시던지 아니면 관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골드, 시간적인 흐름, 아침에도 시황을 통해서 골드에 대한 전략, 그리고 오후장, 그리고 현재 흐름까지도 좀 이어져온 흐름 안에서 좀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4가지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또 투자 전략을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유튜브에 그리고 문자로도 많은 상담 접수를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좀 함께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유로 FX를 1.23460에 매도로 좀 접근하셨고 보유 중이신데 손실 중입니다. 손절이 답일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유로 FX 현재 가격대 좀 살펴보도록 하죠. 1.23845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지금 시청자분께서 1.23460 아래 가격대에서 이제 매도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셔서 지금 위쪽으로 많이 튀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해야 될지 부분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께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우선 차트 좀 보여주시고요. 네. 우선은 여기 유튜브에 좀 어느 정도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40에다 분할을 대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선 아까 말씀드렸죠. 1239.50 근처를 가면 얘네들은 매수가 끝날 거다. 그래서 우선은 1236.90까지를 그러니까 지금 차트 하나로 봐서 좀 약간 러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네들 1차 그 다음에 2차 123330까지를 가능성 열고 지금은 분할대기로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 어제부터 24시간, 그 다음에 오늘부터 12시간 동안 올라온 아이들입니다. 이미 손절을 하셨던지 아니면 지금 손절을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금 분할로 해서 싸워서 단가 맞춰서 도망쳐 나올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는 이렇게 남겨드렸죠. 저라면 123900부터 그냥 매도 분할 들어간다. 이 그림은. 그러니까 2400에다 우선 여기서 멈출지 위에서 더 가서 멈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윗구간에다 대응하고 얘네들이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걔네들 반등 시에 재매도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1차 123690대, 그 다음에 2차 1233 123300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진입 가격이 정확하게 몇이었죠? 1.23460입니다. 23460. 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460.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하셨을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진입을 아직 못 하시고 반등 노리실 수도 있죠. 하지만 길게 장문으로 제가 쉬는 시간 자리 비우지 않고 그걸 드렸습니다. 1차까지 찍으면 단가가 될 겁니다. 단가 근처에서 위에서 들어간 애들은 정리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재매도 다시 하나 대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로 순수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응은 해야 되겠죠. 손절 라인은 1.2410대에다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2차
끊으시고요. 오차 한 10틱 내외로 보시고요. 단가 근처 오시면 물량을 줄여서 평단가를 높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계약으로 순수하게 수익을 얻으시고 재반등했을 때는 고가 부근에서 재매도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잔소리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 구간에서 그러면 짧게 매수 잡아도 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마 목표가를 말씀해 주셨을 그렇죠. 때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저걸 네. 못 보고 갔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이 구간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이 12시간, 24시간 짧게 남은 구간을 굳이 왜 얘네들 짧게 보겠다고 얘를 매수를 잡겠다고 질문을 올리시는지 도대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12시간, 24시간에서 목표가 거의 다 온 아이들을 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목표가 근처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려고 하는지, 그건 뭐 전문가에 대한 테스트인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지 다시 한번 관점에 대해서 본인이 좀 노력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상식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똑같습니다. 그걸 그렇게 관점을 보신 분은 나중에 물렸을 때도 대응하시기가 어렵고요.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될지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명분을 갖고 같이 공감을 못하는 자리들은 좋은 자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시거나 본인이 매매하실 때도 그걸 제가 아마 단타로 보지 않고 롱포로 그러면 매수를 봐도 됩니까 했으면 물릴 거 각오하고 들어간 건 되죠. 근데 단타로 거의 3%도 안 남은 구간을 매수로 먹겠다? 들어갔으면 제때 익제 못하면 다 마이너스 나는 거죠. 그런 매매는 자제하시라. 그런 매매는 전문가들이 시간 없어서 할 수 없이 시간 안에 수익을 내고 나와야 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에 대해서 현재 구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좀 아래 가격대에서 매도로 들어가실 시청자분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에 대해서는 1.2410선에 좀 잡아보시고 뭐 또 앞서서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유로에 대해서 질문 완벽하게 현재 마스터님하고 동감하는데 제가 그런 날 1.2390이 이 정도거든요. 이게 저 때는 아까 유로 매도 얘기 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 하루 상승폭으로는 거의 다 왔다고 봐요. 저도 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위에 이제 저는 이 부분이 계속 고점에서 지지했던 라인이거든요. 지지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걸리는 게 아주 자연스럽지 않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근데 다만 밀리는 게 세게 밀리지 않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응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상승폭은 좀 많이 나온 상태에서 매수 본 건 상당히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매도 봤을 때 물렸던 거 부분은 선재 마스터님 말씀대로 지금 좋은 자리들을 짚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짧게 매도 쳐서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려있는 게 좀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응 자체도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좀 지금으로 봤을 때 가장 현명한 답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권까지 가격대까지 다 돌파해서 초급등이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유로화가 좀 세게 올라왔던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달러와 약세가 살짝 나와주기 때문에 이게 나온, 그럼 달러 약세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봤을 때, 로레타 메스터가 아까 얘기했던 점진적인 금리 인상 얘기하게 되면서부터 좀 추가적으로 좀 더 갔던 부분도 있고요. 그 전부터 좀 올라왔던 부분이 더 많긴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올려치는 부분은 지금 로레타 메스터가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기 확장을 좀 더 시켜야 된다. 원래 이분 매파인데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약간 발언하는 것 때문에 달러가 살짝 밀려준 거거든요. 밀려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고가권에서 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두 부분입니다. 매수와 매도적인 관점으로 좀 궁금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현재 구간에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저희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일단 목표가와 현재 추세를 좀 설명을 해주셨을 때는 일단 긴 흐름과 짧은 구간, 그리고 일단 뭐 단타라든지 롱포에 대한 부분도 좀 구분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전에 가격대에서 보유하신 분과 현재 신규로 진입하실 분에 대해서 좀 또 그 또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잘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역시나 문자로 온 질문이네요. 0607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마이크로 유로와 유로 FX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라고 종목에 대한 이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일단 해외 선물 안에는 일단 단위로 좀 나눠져 있는 그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저희가 상담 시간에 함께 도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마이크로 유로와 유로 FX 상관관계 이건 좀 약간 초반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들어볼까요? 뭐 미니 유로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네네. 네. 미니와 또 마이크로까지도 세 개가 네. 있으니까 네네. 그냥 뭐 증거금이 좀 어려워하시거나 증거금이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게 종목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뭐 그냥 저는 제가 이해하고 싶은 만큼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움직임들은 갖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반올림 구간 돼서 그냥 똑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보시고 가격대가 같다 그러면 같은 그림들이고 같은 움직임들이죠. 얘네들은 유로는 FX 마진이 있고요. 원체적인 그 만기가 없는 FX 마진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옮겨놓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이 월물에 대해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수급을 보고 믿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이걸 마이크로 돌려놓은 거는 변동성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상품을 여러 가지 더 그러니까 이거죠. 장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상품군을 여러 가지 만들죠. 이거는 이거의 장점, 저건 저거의 장점 해서 여러 가지 만들겠죠. 그 다음에 티 가치도 조정을 하고요. 그거의 일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더 깊은 전문적인 거는 뭐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알겠다면 아무래도 증권사분들이나 뭐 딴 분들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지만 그 이상 알 필요가 없고요. 그냥 증거금, 더 작은 증거금으로 여유 있게 매매하실 분들을 위한 종목이 나와 있다. 뭐 골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 크루돌도 미니가 있죠. 근데 각 종목마다 좀 특성이 좀 다릅니다. 두세 틱 움직일 때 한 틱으로 움직이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틱 가치도 훨씬 적고요. 만약 1대1 얘네들 우리 상품 통화를 배팅했을 때 걔네들이 뭐 한 6만 원 밀린다 그러면 뭐 미니 같은 경우는 한 2, 3만 원 밀리는 꼴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작은 증거금에 왜냐하면 증거금을 더 적게 하려면 얘네들이 그 슬리피지나 그런 걸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슬리피지가 발생했을 때 그 증거금을 증권사나 거래소에서 CME에 그걸 뭐 보증금을 그 담보금이죠. 슬리피지 때문에 슬리피지 안에서 해결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 1대1은 크게 움직일 때 그거의 가치를 절반으로 줄여놓으면 증거금을 절반을 줄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목표는 뭐 그냥 작은 증거금으로 좀 더 쉽게 손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리고 가격이 같은 아이들은 그냥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움직임에서 큰 오차가 없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클 때 약간 지표 때 그 오차가 생기지만 대략적으로 그 월물 차이만큼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증거금에 대한 차이도 있을 텐데요. 또 증권사 HTS를 좀 키면은 일단 그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이거 질문 물어보신 게 약간 전 좀 의아하네요. 왜죠? 똑같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같은 상품인데 상관계수를 따져보자면요. 상관계수 아마 이게 이걸 가지고 이 마이크로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딱 상관계수 딱 재보면요. 유로에피 재보면 한 0.9맨 나올 겁니다. 9매시면 0.9 넘어가서 거의 1이면 완전 똑같다 보는 거고요. 0.9 한 4, 5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은 즉,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제가 호가창을 켜놨는데 각 상품마다 이걸 기초자산으로 거래하는 매수와 매도는 달라요. 다 분명히. 이 매수와 매도가 만나서 결국 가격은 결정되지만 정말 신기하게 유로 FX 마이크로가 가격이 움직임 폭이 비슷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시황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걸 주문을 내는 사람들이 좀 다르고 그 숫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거의 다 맞춰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다. 혹시 또 좀 더 깊게 하시는 시청자분일까봐 혹시 첨언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얘네들 거래량에 따라서 호가창이 열리고 안 열리고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되는데 그건 다시 그 오차로 회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소수점 넷째 자리가 PIP, PB라고 해서 그게
최소 단위입니다. 원래 지금 0.5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점 5자리를 보고 또 마이크로는 뭐 여러분들이 소점 5자리까지 움직인 거 보는데 원래 얘네들 통화상의 특징 유로는 원래 소점 4자리가 한 핍이다. 그래서 걔네들 기준으로 움직인 거고 여기서 호가에 대한 거 마이크로하고 이렇게 여시면 뭐 특히 크루드 오일은 그 월물이 여러 가지가 같이 이동하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호가 차익이 안 열리면 호가하고 실제 거래된 가격하고 다릅니다. 한마디로 호가는 움직였는데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미 호가는 그 오차를 두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 1대1은 거래가 돼서 호가가 이미 움직였는데 마이크로는 거래가 안 돼서 아무도 실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호가는 움직였는데 거래 가격은 그 오차를 두고 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차 안에서 다시 회귀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는 오차다. 지표 때 약간 덜 치고 더 치고 그게 FX 마진이나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선물에 대한 물량에 대한 오차지 그림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보고 한 차트로 같이 매매를 해도 네. 크게 손익구조에 별다른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도와주셔서 이 질문을 통해서 또 그밖에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질문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크루드 오일을 일단 매수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58.56에 한 계약 매수했는데 어디에서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목표가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도 시점, 이 청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58점 현재 81달러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58.56에 들어갔습니다. 매수 쪽으로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죠. 마스터님께 바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바로 여쭤보니까 짧은 구간밖에 보이지 않네요, 사실. 그래요? 58.90 지금 자리 그냥 끝났다고 보시고요. 58.90이요? 재매수로 58.60에다 다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 구간 여기서 단타는 제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여기서 정리인데요. 정리고 얘네들 부합 둔다고 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좀 큰 그림 좀 봐볼까요? 네.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좀 전에도 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58.50대 근처에서는 매도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냥 위험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대 지지력을 받쳐내고 있죠.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매수도 똑같죠. 얘네들이 병곡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얘네들은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림들 아닙니다. 얘네들은 저가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풍 치다가 꼬리로 확 올라왔어요. 아이들이. 그쵸? 근데 굳이 위에서 놀아도 되는데 60달러 근처에서 놀아도 되는데 굳이 오늘 또 매도 시도를 해요. 근데 매도 시도하던 아이들이 매도 저가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물량을 털기 시작을 해요. 뭘까요? 뭔가 발표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결정하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저가를 건드리면 매수세가 들어올까 봐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시황이 추세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못 넘어가서 59.70대에서 매도로 눌리는 건 알겠어. 하지만 저가를 깰 수 있는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저가를 깨다가 손실 날까봐 저가를 확인하러 못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럼에 의해서 이 구간들 추세 저항에서 계속 혼조세를 띄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선들은 오차가 날 수도 있고 이걸 굳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 머리에서는 지지력이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 근처다. 가로저항점하고 교차하는 이런 구간들은 당연히 매물대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단타 영역들만 있다. 그래서 틱에서 아마 보십시오. 얘네들 60대부터 해서 얘네들 부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58.56에 매수 들어가셨는데 90까지 좀 짧은 구간 목표가를 말씀해 주셨고 다시 눌렸을 때 58.60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꼼꼼하게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갈까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와 지금 유튜브로 올려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먼저 저희가 30분이 넘었네요. 시세 살펴드리고 다시 한번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일단 시세
지수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2640포인트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2641.75포인트로 0.41%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앞서서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514.25포인트 0.18% 약보합권이고요. 자, 유로FX 보시죠. 유로FX도 0.52% 상승한 이후에는 좀 움직임이 적은 상황입니다. 1.23830달러까지 올라간 상승분 지켜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갑니다. 1329달러까지 돌파하면서 0.30% 상승세 1429.2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방금 전에 상담도 도와드렸고 다시 눌립니다. 58.6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1.25%의 하락폭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유로FX 상승분 지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골드까지 1429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반대 가격대가 지지가 되면서 58.6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질문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문자 질문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02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이 종목이 오늘도 나오네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요? 라고,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양봉 나오면서 지지가 되면 상승,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2.30% 현재 상승을 하면서 2.625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200선에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좀 빠르게 내려왔다가 어제 오늘 지금 반등, 이틀 연속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이제 잡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조언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 네. 먼저 해설위원님 천연가스 시황이라든지 전망적인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위에 상단 찍을 때 이제 좀 상방을 조심하시라고 네,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너무 많이 빠져서, 제가 이렇게 맞춘 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뒷걸음 치다가, 속꼬리 속꼬리 밟으면 약간 그런 격인데, 네. 일단 그렇게 해서 밀렸습니다. 쭉 밀렸는데, 그 사이에 양봉 한 번 없이 쭉 밀렸잖아요. 양봉이 하나 떴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 반전이냐. 저는 아직은 좀 이건 보기 좀 힘들다. 아직은? 네, 좀 보기 힘들다 보이지고요. 왜냐면, 근데 물론 시황적으로도 이슈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천연가스의 이제 전체적인 소비가 중국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우리도 좀 깨끗한 나라에 살아보자. 그 생각을 좀 진작 좀 하지. 우리나라 미세먼지 많아 죽겠는데 중국도 이제 깨끗한 나라에 살아보고 싶어서 일단 천연가스를 좀 쓰자. LPG 쓰지 말고 LNG를 좀 쓰자.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천연가스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오일 파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천연가스 LNG선에 실어가지고 판다. 그 쉽게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라. 그래서 저는 중국 쪽 수요가 다시 막 올라오고 최근에 이제 특히 봄 쪽에 중국도 봄에 그 수요를 좀 많이 폭발시킨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봄에 미세먼지 많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 그 미세먼지들이 쭉 이렇게 정체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천연가스를 막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추울 때 주로 난방을 천연가스로 많이 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있어 봐도 미국 천연가스 가격을 흔들기에는 좀 약간 좀 쉽지 않다. 왜냐면 중국이 가까운 러시아에다가 가스관 놓고 수입하지 저기 배 타고 저기 LNG에 다 실어가지고 갖고 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전 세계 수요 공급적인 면에서는 좀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천연가스 한번 보기에도 약간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확인해봤고 약간 매수하시면 어떠신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적인 부분까지 좀 덧붙여 주셨지만 일단 워낙 저희 신세계 통해서 천연가스 함께 짚어주셨던 해설위원님이기 때문에 앞서선 가격대 흐름도 짚어드렸습니다. 아직은 바닥을 좀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정확한 가격대라든지 전략 좀 잡아볼까요? 일단 먼저 바닥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해설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우선은 차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60
2.60대까지 다시 한번 밀릴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570까지 매수를 하려면 2.570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 선들은 우선은 막 차트를 여니까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우리가 분석할 때 이 그림을 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추가적으로 쭉 빠져가지고 걔네들 지지력에서 얘네들 이제 채널을 뛰어넘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지금 그림들은 우선은 저가라 하면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얘 째일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얘네들 2580선 아래부터 매수를 잡아서 2760선까지 가능성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무조건 이 구간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2570선이냐 80선이냐 그것만 오차만 두시면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 눌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가 세다면 당연히 2610선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고요. 매수 세력들이 기다린 자리 두 자리, 그 다음에 매도 애들은 상방 제약에서 상승 제약을 두고 싸울 거다. 그래서 혼주세에서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눌림에서 매수 배팅 다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저가를 알든 모르든 걔네들은 그렇게 지지력에 맞춰서 배팅 들어가는 걸 우선 보셔야 되고요. 사실 지금 바로 저가냐 하면 어렵죠. 아직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매수 배팅에서 되돌린 구간은 시도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그런 그림들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저한테 확장을 지으라 그러면 얘네들 부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아직 바닥을 좀 논하기에는 이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눌림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570 또는 2.580에 대한 부분을 또 가격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까지 빠르게 좀 살펴드렸고요. 현재 구간 이제 40분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연휴 앞두고 또 해외 선물 시장은 여전히 또 하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자 많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주시는 의견인데요. 저도 이건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6611님 보내신 문자예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달러 인덱스가 질문이 왔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오늘 초반부터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 반등을 이어왔던 달러 인덱스가 어제장과 오늘장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90선까지 깨지면서 89점, 현재 510선 0.54%가 빠진 가격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90이 깨지면서 계속적으로 미끄러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적으로 유로FX 설명드릴 때 달러 인덱스 함께 좀 설명드렸는데, 달러 인덱스는 마스터님은 아침에 저희 개장 방송을 통해서도 달러 인덱스 항상 먼저 짚어주고 전략을 세워주시잖아요.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들어볼게요. 네. 그렇다면 아까 오늘 작은 그림들은 우선 가능성을 설명드렸고요. 걔네도 오늘 지지되는지 먼저 보셔야 되고요. 네. 가장 큰 거는 달러, 얘네들 전망을 본다는 건 달러로 뭔가를 대응을 해보시겠다는 거죠. 가장 지금 구간에서 대응하기 좋은 거는 신저가를 낮췄을 때 매수 반등은 노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얘네들 지지하고 계속 부합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얘네들로 추세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그림으로. 그냥 얘네들 또 튕겨서 여기서 하면 혼주세 든다는 거지. 네. 얘로 추세가 얘 지지됐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해서 간다 이렇게는 보지 못합니다. 얘네들은 앞으로 저가 테스트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두 달 안에. 그리고 걔네들은 그렇게 된다면 저가 테스트를 하면 그때부터는 평곡의 반등이 92.28 295까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가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추세를 돌파해서 넘어가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오늘 지지되더라도 지켜주고 얘네들은 부합될 가능성이 높지, 일봉상에서 보자면 큰 그림들은 저가 한번 테스트하는 걸 장기간 동안 좀 더 한 번 더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고, 걔네들을 대응하는 게 전반적인 시황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다. 어차피 달러 인덱스로 거래할 건 아니시기 때문에 달러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보실 거지만, 신저가를 낮추지 않은 애들은 반등이 없다. 이걸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신저가를 낮췄을 때 그 구간들 반등, 그 다음에 그 구간들 다시 테스트가 있죠. 한마디로 신저가를 낮췄을 때 반등 여력에 걔네들이 잊혀잡고 추세를 돌파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걸 달러 인덱스의 시황의 큰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게 맞는지를 보시는 게 맞지, 저가 확인도 되지 않고 중간에서 멈춰서 설왕설래하는 그림들 추세는
판단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 지지보합의 혼조세 양상 띄고 나서 나중에 방향이 더 결정돼서 저가를 테스트하러 올 때 그때 신저가를 깰 때 반등 여력의 매수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를 그때부터 염두에 두고 싸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금 좀 차트상으로도 분석을 해드렸고 해설위원님도 달러 인덱스 전망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붙여주신다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월에는 금리 인상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 하기 전에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 달러가 올라가지 맞겠죠. 올라가지 맞는데 그 올라오는 거를 살짝 이번에 반영했고요. 살짝 반영한 상태에서 지금 살짝 이제 다시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는데 저는 3월에 FOMC에서 금리 인상하기 전에 한번 하락 구간 한번 주고 다시 올려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한번 밀어준 다음에 다음번일 거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달러를 볼 때 이제 이분이 이제 길게 해외 선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긴 포지션을 보진 절대 않겠죠.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때는 하락을 한번 밀려주고 나서 좀 한번 올려치는 그림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장기적으로 한번 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제가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 그 경제 성장률의 약 1% 갭 정도로 기준금리를 보시면 돼요. 거의 정확해요. 딴 나라를 봐도 다 정확하면 우리나라 3%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3% 정도 경제성이 나오는데 지금 기준금리 1.5. 그래서 낮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낮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사실 2%가 넘어가는데 3%를 저는 개인적인 체감 물가 상승률 한 10%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꾸 발표하는 거는 물가가 거의 안 올랐다고 발표를 하니까 어느 나라 물가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낮죠. 그래서 경제가 올라오게 되면은 금리 때문에 다들 놀래요. 금리가 막 올라가면 막 지수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전혀 금리 올라가서 지수 떨어진 거는 좀 걱정을 안 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걱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금리를 왜 얘기 드리자면 어차피 달러가 방향이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리를 이제 빠르게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으면 금리는 어차피 빠르게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달러는 나중에 상승 방향을 찾아서 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걸 금리를 빠르게 올리려면 연준 내에서 자기들이 의사결정에서 트럼프와 뭔가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 트럼프 행정부하고 미 연준이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또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달러 약세가 긴 추세로 봤을 땐 달러 약세를 보시면 된다. 길게 봤을 땐 달러 약세를 보시면 그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네네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주봉상에서 한번 보자. 근데 주봉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얘네들은 앞으로의 아래 구간이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해서 걔네들이 지지가 확인이 된다고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목표를 92.10, 그 다음에 98.5 사상까지 끌고 가겠다 그러는데,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은 내려왔을 때 저가를 테스트하고 걔네들이 저가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을 때 목표가를 얘네들은 확정하고 짚고 가는 겁니다. 지금 여력은 주봉상에서 볼 때면 얘네들은 최소한 3개월이에요.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다들 만기 끝나버리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나와서 한번 설명을 이걸 드렸을 겁니다. 주봉상에서의 달러 인덱스 큰 그림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거는 해설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얘네들이 저가를 한번 찍은 애들은 우리가 가정을 두는 애들 찍고 반등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눌렸을 때 얘네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 지지력을 받아내는지를 보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부합 볼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지가 된다는 확신, 그러니까 얘를 열기 위해서는 아래 구간 지지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눌림에서 매수 배팅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이슈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슈 변화를 보면서 가격은 큰 흐름에서
기본적인 분석을 덮을 만한 기술적인 분석은 주봉상의 그림밖에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까지 시장에 좀 기준이 되는 그 부분 함께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정말 시장 역시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는가요? 네. 연휴를 앞두고 하는데 우선은 뭐 그렇습니다. 아까 S&P 잠깐 말을 우리가 리딩한 거하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 6410 때 뭐 지지력에 매수하고 2630까지 오늘은 마감이고 핵심 보합 든다 그랬죠. 2660까지. 근데 아까 뭐 보면서 큰 그림을 이야기하다가 놓친 것 같고요. 우선은 아까 유튜브에서 뭐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질문까지 와서 제가 뭐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말씀드렸는데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태여 작은 확률 그다음에 위험성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손댈 필요는 없다. 그걸 피하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 본인 당사자라 하시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재 마스터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김경민 PD. 네, 이렇게 이제 연휴를 앞두고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연휴에도 지금 해외 시장은 굴러가기 때문에 여전히 모니터링 계속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이 로레타맨스터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몇 가지만 좀 꼽아드리면 여전히 지금 경기가 이런 현재 좀 마켓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장세이지만 전망을 바꾸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많은 분들이 했던 이야기지만 펀더멘털 여전히 굉장히 좀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보던 이 미국 경기에 대한 본인의 뷰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지금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말했던 그 페이스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연준이 3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 바뀌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해드렸고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금리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이제 주식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금리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급등했다니까요. 모기지 금리 급등하니까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내는 비용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더 오를 거예요. 이제 또 다시. 그러니까 CPI 내일 수요일에 나온다고 막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CPI 나와도 별로 며칠 영향 못 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 금리 오르면 또 다시 주가는 밀려주고 이러면서 다시 또 올라갈 상승이 만드니까 저는 로레타맨스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견조하게 상승세는 당분간 쌓을 것이다. 거품을 좀 많이 더 쌓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거품 많이 더 쌓아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품까지. 네, 거품까지 또 이렇게 좋은 비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차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또 고지할 생각이 있는데요. 저희가 설 연휴로 인해서 내일 설 명주를 앞두고 내일 방송은 결방이 됩니다. 설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정말 뜻깊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내용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